건축 계획 오늘 해설 한번 차근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계획 과목은요. 지금 한번 뭐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해보면요. 좀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마 성실히 공부하셨으면은 고득점을 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이제 저희 건축 계획 과목이 강론, 그 다음에 환경 설비, 법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문항 구성에 있어서는 23년도 지방직이랑 상당히 유사한 비율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강론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는 뭐 그런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계획 강론에서 11문제가 출제됐죠. 미술관, 도서관, 호텔, 은행 뭐 등등 굉장히 골고루 강론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환경에서는 간단한 온열 요소 묻는 문제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설비에서는 4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고요. 건축사에서 이제 건축가랑 작품, 한국건축사 뭐 용어 묻는 문제, 천장 묻는 문제, 구조 형식에 대한 거 간단하게 나왔었죠. 그리고 법규, 우리가 공부했던 다중이용 건축물, 그 다음에 간단한 용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아마 풀어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좀 출제 문항수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우리 직전 시험이죠. 국가직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강론의 비중이 많이 줄고 법규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예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죠? 30% 이렇게 됐고 강론이 25%잖아요. 근데 지금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55%예요. 여전히 강론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뭐 비슷비슷한데, 그래서 지방직의 좀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쭉 한번 최근 이제 3개년을 좀 보면은 요렇게 국가직이랑 요렇게 나눠가지고 보면은 좀 출제 경향이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9급에서 국가직은 보면 지금 강론이 22년도, 21년도 그래도 제법 많이 나오다가 23년도 이후로 좀 강론이 줄어들고 환경이랑 법규 비중이 늘어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방직은 22년도에 강론 출제 비중이 좀 줄었다가 23, 24년도에 그대로 다시 높게 가지고 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강론을 골고루 공부하는 것을 항상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직과 지방직을 계획 과목에 있어서는 좀 약간 공부 비중을 좀 달리 하는 것이 훨씬 더 시험을 대비하는데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공부 방향 여러분한테 좀 제시를 해드리면요. 일단은 지방직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법규나 환경 설비보다는 강론에 좀 우선해가지고 일단 모든 주제에서, 대부분의 주제에서 번갈아 가면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제별 계획사항에 대한 핵심 개념이랑 내용, 요거를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지엽적인 것이나 강론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비중이 작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 그렇게 물어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핵심 내용이랑 개념 정도만 균형 있게 파악해도 강론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너무 급해서 시간이 없다, 단기간 고득점을 좀 하고 싶다고 하면 강론을 첫 번째로 공부하고, 그죠? 그 다음에 환경 설비 요거에 대한 거를 좀 빈출 주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은 단기간 공부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서양 건축사, 한국 건축사가 거의 같은 비중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았죠, 이번에는. 그쵸? 그런데 서양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가랑 건물 요거, 그죠? 근데 어렵지 않은 거였어요, 이것도 이번에 나온 게. 그리고 전반적인 사조 흐름 요거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용어, 그죠? 구조 있잖아요. 공포라든지, 그죠? 공포의 구조, 전반적인 한국 건축의 용어, 그죠? 부재,
부재 용어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법규는 사실 워낙에 그 내용이 방대하고 또 여러분이 법규를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법규를 대비를 한다고 하면 지방직을 대비하신다고 하면은 최대한 그냥 빈출 내용 중심으로 만 이렇게 대비를 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법규도 조금 더 우리가 건축법 말고 편의증진법이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뭐 에너지 관련 법규 이런 거를 조금 더 좀 봐주면 좋은데 지방직은 이런 식으로 공부 방향 잡으셔가지고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혹시 뭐 다음에 또 시험 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문제 한 문제씩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문제 미술관 건축 계획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강론 요번에 문제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옳은 것보다는 항상 뭐를 고르라고 해요? 옳지 않은 것을 아는 거 이거 고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거. 그래서 요거를 항상 초점을 두고서 틀린 거를 잡아내는 걸 연습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뭐 동선의 흐름에 막힘이 없어야 한다. 측광장 형식은 소규모 전시실에 적합하다. 맞는 말이죠. 근데 3번 중앙홀 형식은 장래의 확장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랬는데요. 중앙홀 형식이 뭐였어요? 중앙홀 형식 이런 거였죠. 이렇게 우리 이거 홀 형식 크게 세 가지 있었잖아요. 세 가지 그죠? 기억나나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연속술로 그죠? 연속술로 형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코리도 형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 중앙홀 형식입니다. 중앙홀 형식인데 중앙홀 형식은요 이렇게 중심부에 하나의 큰 홀을 두고서 이렇게 큰 홀을 두고 주위에 전시실을 배치를 하는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는 요거죠. 중앙홀이 크면 동선에 혼란 없지만 장래의 확장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요게 무리가 있는데 지금 뭐 무리가 없다, 괜찮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게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죠? 확장 측면에서 유리한 게 아니죠. 무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뭐 디오라마 전시, 파노라마 전시, 아일랜드 전시, 하모니카 영상 전시, 특수 전시 기법만 또 물어보기도 하죠. 미술관이 나온다고 하면 요거 각각에 대한 그죠? 이 설명을 하는 패턴이 있어요. 시험에서 이것들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는 패턴. 우리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 패턴 제가 알려드린 거 딱딱 찾아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2번 볼까요? 2번은 도서관이 나왔어요. 도서관 출납 시스템 중에 폐가식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폐가식은 뭐예요? 폐가식은 내가 책 빌릴 때 허락 받고 그죠? 이 직원한테 찾아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빌리는 건데 대출 절차가 간결해서 업무량이 적다 허락받고 빌려야 되는데 그쵸? 절차가 간결합니까? 아니죠. 업무량이 적을까요? 직원이 계속 나 책 뭐 주세요 하면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량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답이 그래서 이렇게 2번이 되겠고요. 3번 볼까요? 자, 호텔 건축상 시티 호텔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또 아닌 것은이 나왔어요. 자, 시티 호텔. 자, 시티 호텔은 뭐예요? 도심지에 짓는 호텔이잖아요. 커머셜 호텔, 터미널 호텔, 아파트먼트 호텔 이거 다 시티 호텔이죠. 자, 우리 호텔의 분류는 두 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잖아요. 시티 호텔과 그죠? 호텔과 리조트 호텔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리조트 호텔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요 시티 호텔의 종류가 아닌 것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요거는 다 시티 호텔이죠. 커머셜 호텔 뭐예요? 이거 비즈니스 호텔이잖아요. 비즈니스 할 때 잠시 들르는 그죠? 터미널 호텔은 뭐예요? 역 근처에 있는 호텔. 아파트먼트 호텔은 뭐예요? 장기 체류를 위한 호텔이었죠. 리조트 호텔 얘는 뭐예요? 경치가 좋은 곳에 그죠? 휴양하러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티 호텔과 다른 분류다. 조망이나 쾌적성. 그 다음에 이 리조트 호텔의 또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요거죠. 장래 증축을 고려한다 하는 것이
요 리조트 호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호텔에 대한 문제도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세부 계획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은 대분류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은행의 건축 계획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은행. 자, 은행이 요게 오랜만에 나왔죠? 자, 요 2번 요거 보면은 이게 이제 2020년도죠? 2020년도에 출제됐던 문제랑 비슷해요. 상당히 그 보기와 비슷합니다. 2번으로 출제됐었죠, 그때. 자, 은행 지점의 시설 규모는 고객 수 1인당 5에서 10제곱미터 또는 객장 면적의 1.에서 3배 정도로 한다 이랬는데 이걸 맞는 말로 고치면 행원 수 1인당 16에서 20제곱미터, 그죠? 그리고 은행 지금 객장 면적이 아니죠. 은행실 면적의 1.5에서 3배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맞는 보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 5에서 10제곱미터 요거는 뭐냐면요. 영업장의 바닥 면적.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섞어놨죠. 아마 여러분이 요게 좀 까다로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은행은 사실 그렇게 막 자주 출제가 되지 않고 또 계획 강론상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자, 출입구는 안여다지로 한다. 중요한 거죠. 저것도 중요한 항상 그 빈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은 이제 뭐예요? 주제가 공장 건축 나왔죠? 공장 하면은 우리가 작업 라인, 그죠? 그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지붕 형태, 단골입니다, 요거, 그죠? 지난번에 국가직에서도 공장의 지붕 형태와 유사한 그런 거 물어본 적 있었죠. 채광창의 경사에 따라 채광이 조절되며 상부창의 개폐에 의해 환기량이 조절되는 공장의 지붕 형태는 무엇입니까? 자, 1번 소슬지붕이죠. 그쵸? 우리 요거, 제가 여기 한번 가져왔는데, 간단하게만 지붕 형태 정리해보면요. 일단은 그냥 요렇게 생긴 거 평지붕이죠. 그냥 중층 건물, 최상층 옥상에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뾰족 지붕, 여기 천창을 이렇게 내가지고 어느 정도 직사광선을 허용하는 것이고, 얘가 바로 이제 채광과 환기에 적합한 지붕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우리 공부했던 내용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의 지붕 형식 하면은 또 많이 나오고 빈출이 됐던 게 톱날 지붕이죠. 요렇게 생긴 거는 뭐예요? 여기로 이렇게 북향으로 해가지고, 그죠? 변함없는 조도, 북향, 요런 게 키워드죠. 톱날 지붕의 키워드. 그리고 샤렌 지붕은 요거의 샤렌 지붕, 요렇게 생긴 샤렌 요 구조잖아요. 요렇게, 둥근 지붕. 요 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좀 안정해서 기둥이 적게 소요된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그죠? 요것이 샤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5번 문제를 정리를 했고요.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단골로 나오는 문제 형식이죠. 건축가와 그의 설계 작품이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자, 여기까지만 읽고 옳게 또 맞는 거 고르면 안 되죠.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죠? 않은 거.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로비하우스 요거죠.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로비하우스는 누구 거예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겁니다. 그죠? 이분이 하셨어요. 월터 그로피우스 아저씨는 뭐 했어요? 이 아저씨는 파구스 재화공장, 그죠?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지우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석가래가 노출되어 보이는 천장의 명칭은, 이거는 연등천장이죠. 연등천장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자, 석가래는 뭐예요? 요 석가래죠, 요거. 요 석가래가 이렇게 노출돼서 보이는 이런 것이 연등천장이에요.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통기관의 설치 목적. 됐다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 우리 설비에서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설비, 통기관 왜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배수, 그죠? 배수를 할 때 우리 급수는 항상 급수압은 일정한데 배수는
어느 집에서 물을 버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에 항상 어떤 플러스 압이 걸릴지 마이너스 압이 걸릴지 이게 몰라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 압력이 항상 불균형합니다. 압력이 간헐적으로 항상 변해요. 그죠? 간헐적으로 변동이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일정하게 압력을 배수관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해주는 것이 바로 통기관이라고 했죠. 그쵸? 통기관. 그래서 통기관의 종류도 또 쫙 배웠었죠. 신정 통기관, 각계 통기관, 루프 통기관, 그쵸? 배웠었는데 통기관의 설치 목적 1번은 뭐예요? 일단 이렇게 관의 흐름 원활하게, 그죠? 이거, 그죠? 그 다음에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봉수 보호 이게 됐다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죠. 트랩이라는 거는 뭐였습니까? 우리 이렇게 위생기구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S자형 트랩, 그죠? 벌레나 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냄새 같은 거, 악취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요런, 그죠? 봉수를 담아놓는 요거 트랩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봉수를, 요 간헐적 압력 변동을, 요거를 제어를 해가지고 요 봉수를 보호하는 게 통기관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 1번 맞는 말인데 2번은 그러면 뭘까요? 어디서 갑자기 모세관 현상이 나온 걸까? 모세관 현상은 우리가 뭐에서 항상 얘기해요? 모세관 현상은 봉수 파괴 현상 중에 하나죠. 봉수 파괴. 얘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트랩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트랩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딱 듣기에도 사실 통기관은 일단은 좋은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그쵸? 모세관 현상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 따라가지고 물이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이거 촉진하는 거 당연히 아니겠죠, 이거는. 그쵸? 그래서 2번이 답이었습니다. 9번. 자, 9번 볼까요? 자, 9번도 굉장히 그 지엽적인 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큰 어떤 분류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죠. 공조 방식, 자, 공조 뭐였어요? 공기 조화. 내가 원하는 상태로 공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설비입니다. 그렇죠? 자, 그 시스템 명칭이 여기 또 나왔다.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우리 공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공조는 전공기 방식, 그죠? 전공기 방식, 공기 수 방식, 그죠? 그리고 수 방식 요렇게 있어요. 그쵸? 전공기 방식에는 얘는 뭐였어요? 정풍량 방식, CAV 방식, 변풍량 방식, 그 다음에 이중 덕트 방식,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멀티존 유닛 방식. 요거의 변형이 뭡니까? 멀티존 유닛이죠? 멀티존 유닛. 자, 멀티존 유닛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공조기가 있으면 공조기 안에 온수 코일이랑 냉수 코일인데 여기서 냉풍, 온풍을 아예 썩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그릴까요? 여기서 여러 개 이렇게 존별로 1존, 2존, 3존 이렇게 공기를 공조기 안에서 여기 공조기 안에서 섞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였잖아요. 각 존으로. 그죠? 이게 멀티존 유닛이었습니다. 얘는 전공기 방식이에요. 전공기 방식. 그쵸? 전수 방식 아니죠? 전수 방식은 누구예요? 전수 방식의 대표 주자 누굽니까? FCU죠? FCU. 펜코일 유닛 방식입니다. 요게 전수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10번. 주거의 동선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오랜만에 옳은 것은 나왔다. 그죠? 자, 옳은 것이에요. 자, 1번. 동선의 3요소는 그리드 속도 하중이다. 자, 그리드가 웬 말입니까? 이게 그죠? 웬 생뚱맞은. 자, 동선의 3요소는 뭐예요? 속도, 그 다음에 빈도, 하중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 어떻게 외웠어요? 속, 빈, 하 이렇게 외우자 그랬잖아요. 그죠? 동선의 3요소. 여러분 기억나죠? 그래서 요렇게 1번은 그래서 틀린 거고요. 2번은 뭐예요? 개인, 사회, 가사, 노동권, 동선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 간섭이 이루어져야 된대요. 자, 동선이 간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이거 완전 잘못된 거죠?
동선 간섭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간섭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동선에는 공간이 필요하다. 맞죠. 동선에 공간이 필요합니다. 4번, 사용 빈도가 낮은 동선을 짧게 계획해야 된다. 사용 빈도가 낮으면, 이게 짧게 계획해야 되는 건 어떤 동선이에요? 사용 빈도가 높을 때, 그죠? 높을 때 짧게 계획해야죠. 그쵸? 자, 그래서 10번 살펴봤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학교 나왔어요. 학교. 자, 학교. 자, 학교 여기도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관리 부분은 학교의 중심부를 피해 계획하고 학생의 동선을 차단한다. 자, 차단하면 안 되죠. 그렇죠? 관리 부분. 학생의 동선을 고려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 3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2022년에 보기로 한번 나왔었죠. 뭘로 나왔어요? 여기 틀린 보기로 나왔었죠. 이걸 이렇게 안 하고 달톤형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 4번으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플래톤형, 달톤형은 뭐였어요? 달톤형은 학생의 능력 위주로, 그죠? 그렇게 배분을 해서 학급을 나누는 것이 달톤형이었고요. 플래톤형의 포인트는 뭡니까? 2분단으로 한다. 이게 포인트죠. 플래톤 이렇게 나눈다. 자, 넘어가 볼까요? 12번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우리 이거 됐다 열심히 했잖아요. 자, 다중이용 건축물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이거 어떻게 외웠어요? 자, 어떻게 외웠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외웠어? 이렇게 외우기로 했잖아요. 판문점에, 그죠? 판문점에 종종 운전을 하고 가가지고 관광 숙박을 하고 5,000원을 내고 돌아왔다. 이렇게 외우자고 했죠. 그죠? 판문점 뭐예요? 판매, 그 다음에 문화집회 시설, 그 다음에 종교시설, 종합병원, 그죠? 그 다음에 운전 이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관광 숙박시설. 5,000원 이상 이거 뭐야? 5,000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문점에 종종 운전하고 가서 관광 숙박을 하고 5,000원 내고 왔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했어요. 자, 다중이용 판문점 종종 동식물 있어요? 없어요? 제외입니다. 자, 제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번이 되겠죠? 갑자기 동식물은 나왔죠? 안 되죠? 그죠? 자, 5,000원 이상이니까 1만 제곱미터 이상 오케이, 5,000제곱미터 이상 오케이, 그죠? 여기 다 판문점 운수잖아.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중이용 건축물, 그죠? 판문점 종종, 이거, 기억하자, 우리. 하나, 기억하고. 자, 사무소의 편심코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사무소 편심코어 뭐예요? 이렇게 사무소 평면이 있으면은 코어가 뭡니까? 코어가 계단,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화장실 이런 거가 이렇게 뭉쳐 있는 거, 이거 코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편심코어래. 편심코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여기 옆에다가 한쪽에다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게 편심이잖아요.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 여기다 붙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또 할 수 있어? 또 창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붙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거. 이게 편심코어잖아요. 자, 근데 바닥 면적이 큰 대규모 사무소 건축에 유리하다. 자, 이거는 소규모에 유리한 거잖아요. 소규모죠. 왜 그런 거야? 이 코어라는 애가 무슨 역할도 해요? 구조 역할도 하잖아. 구조 역할. 자, 구조가 근데 얘가 탄탄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어. 큰 건물에서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이 큰 대규모 사무실은 어떤 코어가 좋아요? 중심 코어가 좋겠죠. 이렇게 코어가 중심에 있는 중심 코어. 그게 좋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병실 계획. 자, 이렇게 병원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병원이 나왔습니다. 자, 병원에서 병실 계획. 자, 세부 계획이 나왔어. 세부 계획. 자, 세부 계획. 자, 세부 계획이 나왔는데 세부 계획 문제가 어렵죠. 강론에서. 그렇죠? 근데 요거는 근데 그나마 쉬웠어요.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는데 출입문을 방여다지로 한답니다. 병실 출입문을 안여다지로 해야 되죠? 그리고
문지방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부계획 문제 치고는 그렇게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문제는 아니었다 하는 것이고요. 자, 15번. 인간의 열쾌적 지표. 자, 이거 뭐야? 열쾌적 지표. 열환경 나왔어요. 물리적인 요소. 이거 엄청 강조하는 거죠. 열환경 딱 펴면 1페이지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1페이지. 뭐예요? 온도, 습도, 기류, 복사열. 그죠? 복사열. 이거가 물리적인 사요소죠. 물리적인 사요소. 그 다음에 차기량과 활동량. 이건 주관적 요소죠? 활동량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다 합쳐서 뭐라 그랬어? 원열 6요소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 그냥 전통적인 지식이다. 그래서 됐다 중요하니까 꼭 외우자.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온, 습, 기, 복. 이거 외우자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런 얘기들. 그래서 요것도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온도, 습도, 기류까지가 물리적인 요소고 얘는 뭐예요? 주관적인 요소죠. 차기량. 자,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자, 16번 백화점. 자,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이거 상점 건축. 그죠? 상점. 백화점 하면은 이제 진열장이랑 동선 요런 거 알아놔야 되죠. 그죠? 근데 옳지 않은 거래요. 옳지 않은 거. 자, 옳지 않은 거. 고객권은 고객용 출입구, 통로, 계단, 휴게실, 식당 등의 서비스 부분으로 구성된다. 맞는 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상품권은 상품의 전시, 진열, 선전이 행해주는 공간이다. 자, 이게 상품이라네. 상품이죠. 상품의 전시, 진열, 선전이 행해주는 건 이거는 어디예요? 상품권이 아니죠. 이거는 판매권이죠. 판매권입니다. 자, 그래서 상품권은요, 요런 거 하는 데죠. 반입, 보관, 배달, 배송 이런 거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오타다. 고객가 아니죠. 고객권과는 절대 분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에 우리가 모르는 직원들만 왔다 갔다 하는 통로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17번 한번 볼까요? 근린주구 이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너무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이거 뭐예요? 그냥 딱 보자마자 전원도시, 도농도시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농도시도 얘기하면서 전원도시 하면은 누구였어요? 하워드죠. 하워드. 에베네저 하워드였습니다. 하워드. 그래서 루이스 H는 어쩌고 이거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레츠웨스와 웨린 지역에서 했다. 전원도시.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였고요. 건물 내 급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의 압력 변화에 따라 급수압이 변하고 단수 시에는 급수가 안 된다. 그렇죠. 쭉쭉쭉 해서 자, 3번은 압력 탱크 방식은 수압 변동이 작고 여기서 벌써 우리가 쭉 읽다가 어이구 딱 멈춰야 되죠. 그죠? 압력 탱크 방식은 어때요? 최고 최저 압력차가 크기 때문에 급수압이 일정하지 않죠. 그리고 이거 압력 탱크 공기 압축 설비 해줘야 되잖아요. 압축 공기 공급을 해야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비랑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듭니까? 많이 들어요. 비싸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압력 탱크 방식 이렇게 생겼죠. 요 압력 탱크 여기 붙어 있고요. 수도 본관에서 이렇게 저수조에서 와가지고 압력 탱크에서 이렇게 압력을 쫙 가해주면 물이 어디로 가? 쭉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압력 탱크 방식입니다. 자, 19번 개별식 급탕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보랍니다. 자, 기억. 배관이 길어. 열손실이 크다. 배관이 길대. 잘못된 거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개별식 급탕 방식 하고 있어요. 개별식 급탕 방식 하면은 뭐를 그냥 생각하면 돼. 순간온수기 일단 대표 주자잖아요. 그죠? 개별식. 그러니까 순간온수기 생각해 보면은 배관이 길어요? 짧죠? 짧아요. 배관이 일단 짧다.
필요 시 더운 물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순간 온수기 생각해보면 맞죠. 그렇죠? 자, 직접 가열식과 간접 가열식. 우리가 개별식이 있고 이거 대분류였잖아요. 개별식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식 있었잖아요. 중앙식. 중앙식 있었죠? 자, 이 중앙식에 여기에서 나오는 애가 간접 직접 가열식이었잖아요. 그쵸? 간접 직접 가열식이었다. 그래서 요거는 개별식이 아니죠. 얘네는. 급탄 개수가 적을 경우 시설비가 저렴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간접 가열식과 직접 가열식에 대한 거 한번 보면은 얘가 직접 가열식, 얘가 간접 가열식인데 제일 큰 차이가 뭐예요? 보일러, 그죠? 보일러가 얘는 직접 물 끓여가지고 공급하니까 소규모라고 했잖아. 소규모, 그죠? 직접 가열식, 간접 가열식 비교하는 것도 많이 나온다 그랬죠? 얘는 특징이 뭐야? 가열 코일이 있지. 얘는 가열 코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일러 하나 설치하면은 급탕도 하고, 그죠? 난방도 하고 다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보일러를 급탕 따로 난방 따로 이렇게 설치해 줘야 되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직접 가열식, 간접 가열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배웠었죠. 얘는 상대적으로 더 대규모 건축물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벌써 20번인가요? 19번. 그러네요. 벌써 20번. 자, 20번. 자, 건축법상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 7급에 한번 출제가 된 적 있어요. 요런 비슷하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재축이 아니죠. 이게 재축. 개축이죠.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이란 요게 틀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3번 골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제가 간단하게 저희 방문가 커리큘럼이랑 우리 앞으로 일정 간단하게 또 설명하고 오늘 그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아까 이제 그 봤듯이 계획 과목이 어때요? 강론 위주로 그죠? 약간 범위가 넓어. 폭넓은 그죠? 잡다한 지식 그런 거 공부를 해야 되는데 특히 아까 제가 세부 계획이 나오면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했잖아요. 세부 계획 그죠? 여기 나오면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강론 그 책이나 강의가 이게 굉장히 방대해지기가 쉬워요.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교재를 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슬림한 교재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그 마음의 부담이 덜하겠죠, 그죠? 그리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수업을 됐다 재밌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 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덜 졸릴 때 한 번씩 이렇게 들어주면은 정신이 번쩍번쩍 날 수 있게, 그죠? 그렇게 하니까 들으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이널 특강에서는 현장 강의, 그 다음에 최근 이슈 분석, 그 다음에 기출 분석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너무 이제 슬림화된 교재로 공부를 하면 많은 내용을 다루지 못해서 여러분이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기출 문제에서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기출 문제에서 다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지엽적인 사항들도 문제풀이에서 다 이렇게 한 번씩 더 상세하게 짚고 다루고 넘어가기 때문에요. 큰 바운더리에서 한번 개념을 잡고 문제도 이렇게 풀면서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또 잡아 나가면은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달부터 7, 8월부터 기본 강의 시작이 되고요. 기본 강의는 계획 같은 경우에는 강론이랑요. 건축사 요렇게 위주로 할 거예요. 강론이랑 건축사 이제 서건사랑 항건사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건축사 요거 됐다 재밌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이거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막 시대순으로 막 나오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재밌게 여러분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으러 오시고 그 7, 8월에는 그렇고 이제 90 여기에 강론이랑 건축사 하잖아요. 여기는 법규 할 거예요.
육규랑 환경 설비 뭐 이런 거 할 건데요. 요것도 어렵잖아요. 요거 이게 어려워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되게 이것도 재미있게 차근히 좀 수업을 해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아마 그 내년에 시험 준비하실 거면은 지체하지 말고 저희 방문가 그죠? 건축계획 선택해 주시고요. 오늘 해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마치겠습니다.